부산 자갈치 시장의 새벽 5시, 윤채영은 이미 자신의 좌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38배 나이에도 어깨와 팔뚝에는 단단한 근육이 붙어 있었고 여장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혼잣말로 내뱉는 일본어 욕설이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쿠소야로 또 썩은 놈들이 섞여 있네. 채영이 중얼거린 일본어를 들은 옆 좌판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채영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썩은 생선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생선을 찾아내는 채영의 눈은 마치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전문가의 것 같았습니다. 채영은 자신만의 특별한 칼을 꺼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사용하는 평범한 생선용 칼과는 달리 채영의 칼은 유독 날카롭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칼날에는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었고 손잡이에는 작은 한자 정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칼 함부로 쓰지 마라. 피 냄새가 살아있다. 채영이 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칼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어 한 마리 1,000원 깎아준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분주해지자 채영의 칼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칼이 생선살을 가르는 소리는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정확하고 더 빨랐습니다. 광어 한 마리를 순식간에 포 뜨는 모습을 본 손님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신기하네요. 저렇게 깔끔하게 뼈만 남기다니. 채영 씨, 어디서 칼 쓰는 법 배우셨어요? 정말 예술이에요. 하지만 채영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자세한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예술이 아니라 생존이었는데. 오후 2시쯤 평상시와는 다른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생선을 사러 온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채영의 좌판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윤채영 씨 맞나요? 채영의 온몸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목소리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혹시 과거에 경찰 일을 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채영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배지를 달았던 시절, 총을 차고 다녔던 시절, 그리고 피를 보았던 그 날들. 죄송하지만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저는 그냥 생선 장수예요. 채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김영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떠나면서 명함 하나를 좌판 위에 살짝 놓고 갔습니다. 김영수가 떠난 후 채영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묻어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채영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명함을 집어든 채영의 손이 또다시 떨렸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채영은 평소보다 빨리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채영이 사는 곳은 시장 골목 끝에 있는 단칸방이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지만 채영에게는 소중한 은신처였습니다. 벽 한쪽에는 낡은 책상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는 일본어로 된 신문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때운 후 채영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손으로 직접 그린 듯한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어로 된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중 몇몇 이름에는 빨간 펜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쿄 야쿠자 조직도였습니다. 그리고 X표가 그어진 이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채영은 조직도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펜을 들어 가장 위쪽에 있는 이름 옆에 작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신호다 류에이 마이너스 사망 확인.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잔당들이 아직. 채영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 생선을 손질할 때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신문을 펼쳐든 채영은 특정 기사들을 주의 깊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야쿠자 조직의 동향, 경찰의 단속 소식, 그리고 한국으로 도피한 범죄자들에 대한 기사들이었습니다. 간혹 중요한 기사가 나오면 가위로 오려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채영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자갈치 시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시장이었지만 채영의 직감은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김영수가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이번엔 여기까지 찾아올 줄이야. 채영이 작게 중얼거린 말이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칼날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마치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오랜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채영은 김영수가 놓고 간 명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함을 라이터로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과거가 채영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채영이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을 때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상인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몇몇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채영아, 너도 들었니? 어젯밤에 김할아버지 가게에 이상한 놈들이 왔다던데. 옆 자판 순자 아줌마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보업이라고 하면서 돈을 내라고 했다잖아.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채영은 즉시 김할아버지의 건어물 가게로 향했습니다. 70이 넘은 김할아버지는 평소 인자한 미소를 잃고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이고, 채영아. 별일 아니야. 그냥 장난치는 놈들이겠지. 하지만 김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채영은 할아버지의 손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손목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목이 왜 그래요? 아, 이건 그냥 넘어져서 그런 거야. 나이 먹으니 자꾸 실수하게 되네. 채영은 김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멍자국은 누군가가 강하게 잡았을 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김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고 하더라. 재개발 때문에 이 시장도 곧 사라질 건데 미리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고 했어. 그런데 그 보호비라는 게 얼마를 달라고 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채영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김할아버지 같은 소상인에게 100만 원은 한 달 순수익과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몇 명이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서너 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한 놈은 목 뒤에 이상한 문신이 있었어. 뭔가 동물 같은 건데. 채영의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목 뒤 문신이라는 말에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채영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내 4명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서울 사투리를 쓰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억지로 사투리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자갈치 시장이지? 생각보다 크네. 이런 곳에서 장사해서 얼마나 벌겠어?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그들은 상인들에게 하나씩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상인들은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채영은 생선을 손질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일본어로 짧게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코이치라와 쉽게 끝날 것 같다. 채영의 칼이 멈췄습니다. 그들이 일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조폭 무리의 리더로 보이는 사내가 채영의 좌판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채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기 아줌마도 장사 잘 되나 보네. 생선이 싱싱해 보이는데? 그러면서 진열대에서 문어 한 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문어로 얼마나 벌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벌지. 채영은 아무 말 없이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야, 말 안 해? 아줌마, 귀가 먹었어? 그 순간 리더가 문어를 채영의 얼굴 쪽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문어가 채영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채영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아줌마, 이 칼질로 얼마 벌겠어? 우리랑 일 좀 하지 그래. 채영은 아무 말 없이 문어를 다시 집어들고 손질해서 생선 진열대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하나가 채영의 칼을 빼앗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채영이 잡은 칼자루는 이상할 정도로 빠르고 단단했습니다. 칼을 빼앗으려던 사내의 손목을 채영이 순식간에 잡았습니다. 이 칼은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닙니다. 채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그리고 채영의 눈빛을 본 사내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 아줌마가 생각보다 까칠하네. 사내가 손을 빼려고 했지만 채영의 손아귀는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얼마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평범한 시장입니다. 돈 벌 곳을 잘못 찾으신 것 같네요. 채영이 손을 놓자 사내는 손목을 비비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줌마, 장사 잘 되고 있을 때 말 잘 들어. 우리가 한 번 더 오면 분위기가 달라질 거야. 리더가 협박조로 말했지만 채영은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 혹시 일본에서 살아본 적 있어? 칼 쓰는 게 뭔가 다르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채영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조폭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릴 때 채영은 그의 목 뒤를 확실히 보았습니다. 검은 용이 그려진 문신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문신이 아니었습니다. 시노다 조직의 상징이었습니다. 채영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조폭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에서 도피해온 야쿠자 잔당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산 재개발을 명목으로 시장을 장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아줌마. 조폭들이 떠난 후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불안해했고 몇몇은 장사를 접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채영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시노다 조직도를 보며 생존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생존자 3인, 탈출 가능성 있음. 채영이 과거 작전 보고서에 적었던 글귀였습니다. 그 생존자들이 이제 부산까지 와서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찾았다. 이자들이 왜 부산에? 채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범한 생선장수 윤채영이 아니라 과거 도쿄에서 야쿠자들을 소탕했던 그 윤채영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채영은 평소보다 더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내내 신호다 조직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확실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채영은 김할아버지 가게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조폭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호다 조직의 잔당들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쯤 예상대로 어젯날에 그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채영은 생선을 손질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새로 나타난 사내는 다른 이들과 달리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상급자인 것 같았습니다. 김할아버지, 어제 우리가 한 말 생각해 보셨죠? 리더가 김할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두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은이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세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보호받고 살아야 하는 시대거든요. 새로운 사내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영은 그 사내의 목소리를 들으며 뭔가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채영은 그의 목 뒤를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검은 용 문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제 본 것과는 달랐습니다. 더 정교하고 더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의 눈 부분에는 작은 한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채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신을 본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시노다 타케시. 채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노다 류에이의 오른팔이었던 남자, 그리고 채영이 직접 추격했지만 놓쳤던 그 남자였습니다. 타케시는 김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채영 쪽을 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것처럼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타케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채영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채영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타케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타케시. 채영이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채영을 바라봤지만 채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윤 형사님. 타케시도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께서 이런 곳에서 생선 장사를 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참 의외네요. 사람은 변하는 법이니까. 하지만 당신들은 여전히 같은 짓을 하고 있군요. 저희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재개발 컨설팅이라고 할까요? 타케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채영은 그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노다 조직이 해체된 지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사는군요. 조직은 해체됐지만 사람은 살아야죠. 그리고 한국은 일본보다 기회가 많더라고요. 타케시의 말에 채영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새로운 활동 무대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장은 건드리지 마세요. 경고입니다. 경고라니요? 형사님께서 저희에게 경고를 하시다니 정말 웃기는 일이네요. 지금 형사님은 그냥 생선장수 아닌가요? 타케시의 부하 중 하나가 채영에게 다가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케시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타케시가 일본어로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채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은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정말로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합법적인 사업이 보호비 뜯어내기인가요? 보호비가 아니라 컨설팅 비용입니다. 이 시장이 재개발되면 상인분들이 피해를 보실 텐데 저희가 미리 도와드리는 거죠. 타케시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채영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장악한 후에 재개발 이권을 독점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어를 쓰시나요? 한국에서 사업하시면서? 채영의 질문에 타케시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일본계 기업이라서요. 가끔 일본어를 쓰는 게 습관이 되어서. 시노다 조직도 일본계 기업이었죠. 채영의 말에 타케시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주변 분위기도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형사님, 과거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가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채영은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케시와 그의 부하들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시장에서 손을 떼세요. 만약 거절한다면요? 그땐 과거처럼 해결해야겠죠. 채영의 말에 타케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사님께서 아직도 그 시절의 칼을 가지고 계신가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자 타케시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형사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생선 장사 열심히 하세요. 타케시가 떠나면서 던진 말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영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후 자신의 좌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채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채영은 다시 과거 자료를 꺼내 보았습니다. 시노다 타케시에 대한 정보를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제 정면 승부가 불가피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타케시와의 대면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불안해했고 몇몇은 아예 장사를 접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순자 아줌마가 다급한 표정으로 채영에게 달려왔습니다. 채영아, 큰일 났어. 박 아저씨 가게에 또 그놈들이 왔어. 채영이 고개를 돌리자 시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박 아저씨와 타케시 일당이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사흘 전에 말했잖아요.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그런 돈 낼 수 없다고 했잖아.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내 순이익이야. 박 아저씨가 목소리를 높이자 타케시의 부하 중 하나가 과일 상자를 발로 찼습니다. 사과와 배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 박 아저씨가 소리쳤지만 부하들은 계속해서 과일들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하루벌이가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채영은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만하세요. 채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타케시가 고개를 돌려 채영을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생선장수 형사님이 오셨네요. 사과하고 배상하세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나가세요. 배상이라니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때 타케시의 부하 중 하나가 채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채영보다 한 뼘은 더 큰 덩치였습니다. 아줌마,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고 생선이나 팔아. 부하가 채영의 어깨를 밀치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채영이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시발년이.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채영의 소나기는 쇠집게처럼 강했습니다. 사람은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어른에게는. 채영이 손을 놓자 부하는 손목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타케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형사님, 저희 직원에게 폭력을 쓰시면 안 되죠. 정당방위입니다. 먼저 손을 댄 건 당신 부하고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박 아저씨께 사과하고 과일값을 배상하세요. 만약 거절한다면요? 그땐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채영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타케시도 채영의 진심을 느꼈는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던 타케시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과거에 일본에서 사람을 죽인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장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상인들이 채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채영 씨, 당신이 도쿄에서 야쿠자들을 죽인 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한국으로 도망친 것도. 타케시의 말에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아줌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채영을 바라봤습니다. 채영아, 그게 정말이야? 채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과거의 경찰이었고 일본에서 범죄자들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살인자는 아닙니다. 형사님께서 직접 죽인 사람이 3명이나 되는데요. 타케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채영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 순간 박 아저씨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 새끼야. 채영이가 과거에 뭘 했든 지금은 우리와 함께 장사하는 사람이야. 박 아저씨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채영이는 좋은 사람이야. 그동안 우리 도와준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상인들의 지지를 받은 채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타케시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요? 살인자가? 살인자는 너희들겠지. 이 쓰레기들아. 채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타케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채영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시장 입구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케시의 다른 부하들이 노점상 할머니의 좌판을 엎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채영이 달려가려고 했지만 타케시가 막아섰습니다. 형사님, 이제 선택하세요. 저희와 협력할 건지 아니면 이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지켜볼 건지. 협력이라니? 간단해요. 저희 일에 방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인들도 다치지 않고 시장도 평화로울 거예요. 채영은 타케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악마 같은 냉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거절합니다. 채영의 대답에 타케시가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할머니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할머니. 채영이 뛰어가서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채영아. 이런 일이 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다음에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생각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타케시가 명함을 던지고 부하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채영은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간 후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오랫동안 칼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형사였지. 살인자는 아니었다. 근데 이놈들 아직도
채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칼날이 달빛에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장이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채영의 눈에는 내일 또 일어날 일들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다시 깨우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하지만 할머니의 상처를 본 순간 채영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채영은 병원과 시장을 오가며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최악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장사를 하고 있었고 몇몇은 이미 철수를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채영이 할머니 병실에서 나오려는 순간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채영 씨 맞죠? 돌아보니 며칠 전 시장에서 만났던 김영수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채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김영수를 따라 병원 카페로 향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김영수 반장입니다. 김영수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채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청에서 나를 찾는 이유가 뭔가요? 신호다 조직 잔당들이 부산에 나타났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채영 씨가 그들과 접촉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채영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재개발 업체와 연결된 것 같습니다. 자갈치 시장을 시작으로 부산 전체 시장을 장악하려는 계획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게 뭘 원하는 건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채영 씨만큼 신호다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김영수의 제안에 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일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금은 그냥 생선 장수예요. 하지만 시장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제도 할머니가 다치셨잖아요. 김영수의 말에 채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체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네. 그들이 워낙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어서요.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채영은 김영수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찰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내부 정보를 얻어주세요. 그들의 진짜 계획이 뭔지, 배후에 누가 있는지. 위험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채영 씨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영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다시 그 위험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거든요. 김영수가 명함을 건네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김영수가 떠난 후 채영은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시장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채영이 시장에 나왔을 때 또다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젊은 어부 민수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채영이 급히 달려가 민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팔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어젯밤에 그 개새들이 와서 보호비 안 내면 더 큰일 난다고 민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채영이 민수를 업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시장 상인들은 모두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민수의 치료를 마치고 나온 채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장님, 저예요. 윤채영입니다. 결정하셨나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시장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저는 완전히 손을 떼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날 저녁 채영은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과거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 배지, 총기 허가증, 그리고 신호다 조직에 대한 자세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칼 들면 안 되는 거지? 채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다음 날 타케시 일당이 다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형사님, 생각 바뀌셨나요? 타케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채영의 대답에 타케시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채영이 차갑게 말하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타케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형사님, 이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아직도 그런 소리를. 타케시가 말을 마치기 전에 채영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타케시의 목에 칼을 댔습니다. 이 칼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채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타케시의 부하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쌌지만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형사님, 이건 선전포고네요.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채영이 칼을 거두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타케시는 목을 만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대로 한번 해보죠. 타케시 일당이 떠난 후 시장은 전쟁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불안해했지만 채영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채영은 자신의 칼을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기가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타케시와의 대결 선언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상인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살고 있었습니다. 채영은 평소처럼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채영은 김영수 반장과의 약속 장소인 시장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김영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정보는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채영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수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도쿄에서 온 최신 정보입니다. 봉투를 열자 신호다 조직의 잔당들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산 재개발 업체와 손잡았다는 건 정말이었군요. 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김영수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부산 전체 재개발 계획도였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부산 전체 전통시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채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의 본거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요. 위험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김영수의 말에 채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함께 움직이면 그들이 경계할 거예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괜찮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들과 맞서 싸웠던 사람이니까요. 김영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채영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이걸 가져가세요. 김영수가 작은 통신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위급할 때 버튼만 누르면 저희가 바로 출동합니다. 그날 밤 채영은 오랜만에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타켓이 일당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채영은 그들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들을 하나씩 확인해 갔습니다. 시장 근처 술집, 모텔, 그리고 재개발 업체 사무실까지. 새벽 2시쯤 드디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부산 외곽에 있는 폐공장에서 불빛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채영은 조심스럽게 공장에 접근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니 타케시와 그의 부하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자갈치 시장 완전 장악이 끝납니다. 타케시의 부하 중 하나가 보고했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은 국제시장이다. 거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 저항하는 상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전처럼 하면 되지. 몇 명만 다치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올 거야. 채영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고 계속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선장수 여자는 어떻게 할 건가요? 꽤 골치 아프던데. 윤채영? 걱정 마. 내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뒀어. 타케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선물 말인가요? 그녀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을 거야. 채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김할머니부터 시작하자. 병원에 있으니까 접근하기도 쉽고. 채영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협한다는 말을 들은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채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타케시의 부하 중 하나였습니다. 누구야? 채영은 재빠르게 그의 목을 쳐서 기절시켰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났고 공장 안의 사람들이 알아챘습니다. 뭐야? 밖에 누구 있나? 가서 확인해봐. 채영은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타케시 일당이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저쪽으로 갔다. 놓치지 마. 채영은 어둠을 이용해 그들을 따돌렸지만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채영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영은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안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할머니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이 말하길 어젯밤에 수상한 사람들이 병실 주변을 어슬렁거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잠시 다른 곳으로 피해 계세요. 무슨 일이야, 채영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할 때까지만요. 채영은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김영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반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들이 내일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을 위협할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안 됩니다. 왜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의 배후도 밝혀내야 하고요. 채영은 김영수를 설득한 후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채영은 오래된 경찰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퇴직한 김 반장이었습니다. 채영아, 오랜만이다.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반장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뭔데? 내가 다시 칼 들면 안 되는 거죠? 김 반장은 채영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필요한 일도 있어. 김 반장이 말없이 자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신호다 조직과 부산 재개발 업체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도 계속 그들을 추적하고 있었어. 은퇴했지만 정의감까지 은퇴한 건 아니거든. 채영은 김 반장의 도움으로 마침내 모든 퍼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겠네요. 조심해라, 채영아. 그들은 생각보다 위험한 놈들이야. 그날 밤 채영은 시장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생선 장사가 아니라 우리 시장을 살리는 전쟁입니다. 상인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자갈치 시장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일찍 나와서 채영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이 시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채영아, 정말 괜찮겠어? 순자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오늘로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채영이 대답하며 허리에 찬 칼을 만졌습니다. 오랜만에 차고 나온 그 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예상대로 타케시 일당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내들이 시장으로 들어오자 상인들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형사님. 타케시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채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장 인수식이라고 할까요? 오늘부터 이 시장은 우리가 관리하게 됩니다. 인수식이라니요? 네. 재개발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이 시장의 관리권을 저희에게 넘겼거든요. 타케시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문서처럼 보였지만 채영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가짜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채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타케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재개발 업체 대표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시노다 류에이의 조카이죠. 채영의 말에 타케시의 부하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일본에서 도피해온 불법 체류자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증거가 있나요? 타케시가 억지로 웃으며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동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채영이 김 반장에게서 받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당신들의 출입국 기록, 재개발 업체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시노다 조직과의 관계까지. 타케시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형사님, 그런 걸 어디서 구하셨나요? 경찰과 협력하고 있거든요. 김영수 반장님도 아시죠? 그 순간 시장 입구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영수와 외사과 형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시노다 타케시, 당신을 불법 체류와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영수가 영장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케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사업이 상인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건가요? 김영수가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타케시가 갑자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해. 타케시의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둔 무기들을 꺼내들었습니다. 위험해. 모두 피해. 김영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채영은 즉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칼을 뽑아든 채영의 모습은
과거 도쿄에서 야쿠자들과 싸웠던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상인분들은 뒤로 물러나세요. 채영이 외치며 타케시의 부하 중 하나와 맞섰습니다. 상대방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자 채영은 재빠르게 피하면서 칼등으로 그의 손목을 쳤습니다. 으악!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형사님, 역시 실력이 있으시네요. 타케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일본도를 뽑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상대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대치하는 순간 시장 전체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경찰과 타케시 일당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고 상인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었습니다. 채영과 타케시의 검술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당한 실력자였기 때문에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형사님, 5년 전에는 제가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채영의 칼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격렬한 검술 대결이 계속되는 가운데 타케시의 부하 중 하나가 뒤에서 채영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채영아, 조심해. 박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채영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타케시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채영의 오른쪽 팔에 칼날이 스쳤습니다. 피가 흐르기 시작했지만 채영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네요, 형사님. 타케시가 승리를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박 아저씨, 순자 아줌마 김할아버지, 그리고 다른 모든 상인들이 각자 손에 도구들을 들고 채영을 도우러 온 것입니다. 우리 채영이를 건드리지 마. 이 시장은 우리가 지킨다. 상인들의 함성이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타케시의 부하들은 상인들의 기세에 눌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채영이 마지막 힘을 모아 타케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번개같이 빠른 움직임으로 타케시의 무기를 떨어뜨리고 그의 목에 칼을 댔습니다. 끝났어요. 채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승리의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타케시의 부하 중 하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 형 죽은 거 억울하지 않아. 다만 당신이 이 칼을 아직도 쥐고 있을 줄은 몰랐어. 경찰이 타케시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하자 김영수가 채영에게 다가와 가볍게 격려했습니다. 윤 형사, 사건 종료입니다. 시장의 평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기뻐하며 채영을 둘러쌌습니다. 채영아, 고생 많았어.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네, 모든 게 끝났어요. 채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타케시 일당이 체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활기찼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지켜낸 상인들의 결속력이 더욱 단단해졌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채영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늘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영아,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순자 아줌마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채영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생선을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쯤 익숙한 얼굴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김영수 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무상 방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생선을 사러 온 것 같았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채영 씨, 잘 지내시죠? 집사람이 채영 씨 생선이 맛있다고 해서 또 사러 왔어요. 김영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채영은 가장 싱싱한 생선을 골라서 정성스럽게 손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채영 씨, 정말 다시는 그 일로 돌아가실 생각 없으세요?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타케시 사건이 해결된 후에도 몇 번 제안을 했었지만 채영은 계속 거절해 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말로 평범한 생선 장수로 살고 싶어요. 채영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김영수도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김영수가 생선을 받아들고 떠난 후 채영은 다시 평상시처럼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붐볐습니다. 회사원들, 관광객들, 그리고 단골 할머니들까지 모두 채영의 좌판 앞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채영이 칼질 보러 왔어요. 한 관광객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채영의 칼솜씨는 이제 시장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방어요. 이건 광어. 이건 우리 시장의 자존심이에요. 채영이 생선을 손질하며 손님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채영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뼈를 발라내죠? 많이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채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특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뭔가 공식적인 업무로 온 것 같았습니다. 혹시 윤채영 씨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부산시청 관광과 김미선 과장입니다. 여성이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자갈치 시장을 부산의 대표 관광지로 홍보하려고 하는데 채영 씨가 시장의 얼굴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미선 과장의 제안에 채영은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그냥 생선 장수인데요. 아니에요. 채영 씨는 이미 시장의 영웅이세요. 그리고 그 칼솜씨는 정말 예술입니다. 주변에서 듣고 있던 상인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채영이 덕분에 우리 시장이 유명해졌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채영이 보러 온다니까. 상인들의 지지를 받은 채영은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채영은 평소처럼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모두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채영아, 고마워. 박 아저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우세요? 우리 시장을 지켜줘서,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러분이 저를 받아줘서. 채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있을 거지? 순자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채영의 대답에 모든 상인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 입구에 새로운 안내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역사와 함께 채영의 이야기도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윤채영, 외사경찰 출신 생선 장수. 작은 액자 안에 적힌 글귀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적힌 다른 글이었습니다. 시장을 지킨 영웅, 그리고 우리의 가족. 채영은 그 글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웅이라는 말보다 가족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처럼 생선을 손질하고 있던 채영에게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그 칼 정말 신기해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본 채영이 칼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칼은 특별해.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고 좋은 사람들을 지켜주거든. 정말요? 정말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칼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뛰어갔습니다. 채영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시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채영은 마지막으로 칼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칼 아직도 살아있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서운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평화를 지키는 칼로서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채영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자갈치 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채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이라는 말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채영은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 평범하고 행복한 생선장수의 잠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새벽은 오늘도 채영의 밝은 미소와 함께 시작됩니다.